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가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상당히 지금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구원투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두 분 중에서 어느 분 먼저 여쭤볼까요? 이해운 대표가 이대로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도 이해운 대표는 참 괜찮은 그 정치인입니다. 여성 정치인 중에서도 네.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보수를 말하더라도 보수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죠. 근데 김치는 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대목이 문제예요. 그리고 명품백은 왜 받았으며. 왜 받았어요? 또 남편의 그 벨트까지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것이, 근데 지금 이해운 대표가 해명하는 내용도 석연치가 않아요. 예. 무슨 영수증을 갖고 있다, 돈 빌린 내 영수증을. 예. 돈 빌린 영수증은 돈을. 차용증이죠. 그 차용증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돈을 빌린 사람이 왜 그걸 왜 갖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공개도 하지 않고 또 거기다가 돈 거래는 처음에 없었다 그랬다가 또 돈 예. 거래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등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것이 검찰 조사 들어갔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는데 빨리 사퇴를 하고 진실 규명에 애쓰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노동일 교수님.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죠. 나중에 이제 진실이 뭔지는 밝혀지겠지만 예. 어쨌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들의 행보를 뒤집어 보자면 처음에 이제 그게 YTN에서 보도됐을 때 저도 첫날 들었을 때 YTN에서 분명히 그 해명을 이해운 대표의 해명을 치렀거든요. 예. 전달했거든요. 예. 돈 거래는 없었고 명품은 받았다가 돌려줬다. 예. 이게 이해운 대표의 첫 번째 그 멘트였어요. 코디 제품이라고. 예.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돈 거래가 있었고 받고 주고 받고 돌려주고 다 했다. 그랬는데 이제 명품값도 치렀다. 이런 것이 이제 해명이었으니까 바뀌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너무나 뻔한 식상한 대응이라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운 대표가 어떻게 해명을 하든 또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미 정치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타격을 입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도 수행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이해운 대표를 얼굴로 한 바른정당도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른정당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바른 보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유승민 전 후보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속도감 있게 이런 식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교체를 한다고 해서 과연 바른정당이 과거와 같은 이른바 보수의 어떤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먹힐까? 이거 조금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해운 대표의 문제이긴 하지만 바른정당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이 자꾸 이렇게 이른바 흡수통합 이게 나오는데 그 시기에 참 절묘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런 점도 혹시 있는가는 나중에 살펴봐야 되겠죠. YTN이 그런 그게 아니라 흘린 YTN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흘린 것이 그게 이제 유효하게 이해운 대표가 이 해명을 할 때 그 옥모 씨를 소개한 사람이 친박 중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이른바 친박 쪽에 어떤 음모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익숙한 음모론이 나왔던 건데요. 그런 점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관계 설정에 있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면을 보면 그것도 조금 그렇겠구나 하고 끄덕일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지인분 예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경북고등학교 57회 동기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와 있더라고요. 57회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 방송 인터뷰 요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괜히 심정이 복잡할 건데
인터뷰 좀 해 주시죠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죄송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유승민 대표가 지금쯤 비상대책위원장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볼펜 투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생존하기가 지금 쉽지 않게 됐어요. 예. 내우외환입니다. 밖에서는 자꾸 자유한국당이 지금 땡기고 있고 네. 같이 가자고. 예. 상당수 의원들이 그때 마음이 돌아선 상태고 예. 실제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액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내부적으로는 대표 그나마 이 당에 바른 길을 가야 하겠다고 10번 20번 맹세를 했던 이해운 대표마저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예. 의원직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은 정말 내후외환이죠. 그러면은 이 정당을 그래도 이해운 대표와 같은 길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밖에 거의 없어요. 예. 당을 위해서 던지는 거죠. 뒤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 정당이 누군지 추스르고 앞으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당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굳이 유승민 전 후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 나와서 이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내부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면은 예. 당을 분화시켜서 예. 자유한국당과 갈 사람은 가고 예. 남은 사람은 남고 예. 또 다른 행보할 사람은 또 다른 행보를 하고 아마 이렇게 사실상 분화되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이 참 그 교섭단체가 이제 해체가 되면서 당이 와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거고 아까도 이게 과연 보수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자유한국당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다시 이게 양당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또 국민의당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도 어차피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국민의당 편 맞으세요. 모른다 그러시더니 예, 확실히 아시는 것 같은데. 고대목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제 그 술수에 말려드리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국민의당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면 지금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의 모습 또 국민의당도 오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국민의당도 아시다시피 선거 때 이유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안철수 대표가 사과하지 않고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뒤늦은 사과를 하면서 넘겨갔었죠. 그리고 다시 대표로 나왔단 말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만약 다시 또 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 대권 후보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그죠? 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특이한 현상이고 처음에는 일이죠. 이것이 네.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정치는 그 정당에서 당원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밖에서 이렇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바른정당에서도 비례위가 꾸려지면 그 비례위 위원들이 꾸려질 것이고 거기서 네. 당내 당원들이라든지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밖에서 볼 때 지금 바른정당이 말 그대로 바른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따져보더라도 유승민 전 후보가 그래도 제일 안성맞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 또 더 좋은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 국민들의 대중성도 갖고 있고 또 이 정치의 길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면은 네. 유승민 전 후보가 그래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죠. 마치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의 길처럼 그것이 지금 뭐 정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런 뭐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걸 담보할 수 있는 뭐 안전판이니까 굉장히 존재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당 지난번 뭐 정당이 필요하냐 하는 그 패널을 나가서도 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아야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생긴다. 저를 얘기했는데 뭐 이념적으로 다르다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 바른정당에 이렇게 내후외환이 있지 않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저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당 둘 다 생존이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치는 아무리 이상도 좋지만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아시다시피 뭐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심력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끊임없이 계속 선거제도 개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개헌이 내년 지방선거에 되면서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도 지금 하자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헌법에 그런 어떤 다당제 구도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넣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제3정 소수정당을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고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 다 기초의원, 네.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런 것에서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것을 정말 전망이 없을 때 네. 의원들이 과연 네. 그런 당을 유지하면서 예. 존재하겠느냐. 예. 그게 어렵거든요. 예. 그건 제 단순히 얘기 아니라 그동안 과거의 어떤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죠? 예. 자민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좋은 인물, 그렇죠. JP, 충청에는 확실한 지역 기반 네. 있었지만 결국 소멸돼 갔잖아요. 네. 보수정당으로 흡수통합됐잖아요. 네. 그런 걸 보자면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현 구도에서 네. 제3정당이 계속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 박상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요.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양대 독점 체제 중심으로 형성돼 왔던 겁니다. 예. 정치적인 기득권인 거죠. 예. 그 기득권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심지어 한 토론회에서요. 예. 선거할 때 기호 1번과 기호 2번을 추첨하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우리는 다수 정당이 1번입니까? 매번. 예. 국민들은 지방선거하면 전부 1번 다 찍습니다. 예. 심지어는 기초의원까지도 가압원 찍습니다. 가압원. 예. 이거 피해 막 자는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인물을 뽑을 수 있게끔 아예 저 최소한 교섭단체만큼은 추첨을 하자.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어느 지역에는 1번이 될 수도 있고 예.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 있는 거. 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엄청난 기득권 정치고 또 하나가 예. 선거제도 바꾸자. 안 바꿉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근본적인 바꾸로 바꾸자. 안 바꿉니다. 네. 그 엄청난 양대 기득권 정당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왔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제3당을 버티기.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다르죠. 총선을 통해서 형성됐던 정당이고요. 네. 총선을 통해서 무려 40석입니다. 예. 40석. 거기다가 또 이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양대 정당의 폐해에 대해서 이 정당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떨어져 놓은 정당이긴 합니다만은 예. 총선에서 금전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20석이지 않습니까? 네. 미출했지만 저는 국민의당은 버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설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선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당은 개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제3당으로 저는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민주당과의 통합이라든지 소멸된다는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많이 했는데요. 네네. 조금만요. 얘기하십시오. 아까 이거 오늘 논의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기호 순으로 하는 거 그거 없앤다는 얘기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헌재에서 심판도 있었고 근데 네. 문제가 없다 이제 합헌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사실 잘 알다시피 이제 1, 2, 3번 기호를 줬던 건 옛날 정말 민도가 낮을 때 네.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정당 잘 읽지도 못하고 확실히 모를 때 네. 그냥 짝대기 기호 그렇군요. 1, 2 이렇게 했던 그 시대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네. 다 이제 이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당 네. 이름 갖고 나가고 있고 네. 그것도 당 모든 지역구에서 일률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없습니다. 네.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의원들이 바꾸니까 안 바꾸죠 절대로 기득권 정당에서. 그렇죠. 그것도 정말 바꿔야 될 그런 이제 그야말로 적폐 중에 하나죠. 예. 예.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부탁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저들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두 분 교수님들께서 개헌 이야기를 하셨고 선거구 제도 변화, 선거법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 개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로 가는 것보다는 의원 내각제로 가든 이런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생각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한번 의견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정당이라고 하는 곳들이 사실은 탈권위를 이야기하고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줄 세우기와 아직까지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공천권이 거기에 다 딸려 있고 앞으로의 정당 생활을 하려 그러면 결국 눈 밖에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 권위자의 기득권을 유지시켜가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문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타파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정당에서 특히 공천권을 네. 중앙당 집중제를 나름대로 완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이 가능합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실제로 중앙당 차원에서도 공천을 해야 할 필요도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각 지방의 시도당한테 다 넘길 경우에는 그것도 시도당 독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네. 오히려 더 그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이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개가 정답이 아니고 예. 중앙당 차원에서의 인물과 네. 각 시도당 차원에서 인물을 공유해서 예.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가서 공천을 할 때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예. 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예. 저는 그런 방식은 상당히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문입니다만 노룡 교수님. 지방선거가 정치인을 뽑는 선거입니까? 행정가를 뽑는 선거입니까? 우리 양면성이 다 있다고 봐야죠. 예. 뭐 기본적으로 행정가지만 뭐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측면이 있는 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그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형식적인 면은 다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가 정당 발전위원회인가요? 네. 그걸 만들면서 파열음 났던 게 혹시라도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그때 김상곤 혁신안이 바로 핵심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모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시도당에서 후보를 선출한다 했는데 혹시 그걸 지금 중앙당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파열이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그런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봐야죠. 정확히. 지난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절에 파열음 났던 것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른바 그 개혁안이 무산되어 버리고 그 이한구 공천심사위원장인가요? 그렇죠. 그분이 다 뭐 휘두른 바람에 다 망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4051번님 개헌이 필요하지만 정치 정략적인 개헌은 하나만일 겁니다. 3518번님 저는 지금까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거하고 개헌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어떤 관계에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께 개헌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과 함께 개헌 이야기를 했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바로 개헌 문제도 곧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개헌이 안 된다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도 개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개헌 이야기는 필요하다는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이제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 앞으로 이 국정 운영에 어떤 방향으로 책임을 져야 될지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저는 우선 제1야당의 역할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굉장히 의석수도 많고요. 또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 정당이 바로 서야 해요. 다른 두 야당도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 체제를 경쟁 구조로 하자는 겁니다. 편싸움과 편가르기가 아니라 경쟁을 하자. 하나의 정책이 있죠.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책이 하루에도 수십 개입니다. 각 정책을 놓고 꼭 국민들 볼 때 이 정당과 저 정당의 안을 서로 경쟁하고 또 필요할 때는 서로 합치고 그게 협치의 정신인 거예요. 그게 의회주의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야 할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그 거대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MBC 문제 가지고 이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자유한국당 역할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 자유한국당 역할을 잘 이끄는 것은 또 여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며칠 전 그 엊그저께 추미애 대표가 연설하는 걸 보니까 굳이 야당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야단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야당도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걸 굳이 뭐 야당이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협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까 잘못하고 있다는 건 얘기했으니까 그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그걸 잘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구슬러서 그걸 끌고 가는 것이 정부 여당 대표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력이고.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나쁘다고 하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잘 구슬러서 어떤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여당 대표의 몫이라고 하는 것도 꼭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정치력이 우리 국회에 있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말씀은 안 하셨을 겁니다. 8486번님. 의원 내각제 반대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국회의원 적폐 세력들을 고착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사람들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헌법 전문가들이나 예. 이런 분들한테 해본 의원 내각제 선호가 굉장히 큽니다. 네. 더 많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의원 내각제 하겠다면 예.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주도하게 맡기느냐. 예. 뭐 장관도 다 법무장관도 의원이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예. 대부분의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개헌도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겠다면 안 될 가능성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사실 또 박상병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건데 또 이래 인내를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수진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